이렇게 전반적인 상황과 종목단의 이슈 짚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반적인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시장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겹쳐지면서인데 첫 번째로는 자동차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죠. 말이. 그래서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 전면적으로 시행하는데 여기에 따라서는 그동안 좀 미뤄졌던 뭐 캐나다라던가 멕시코 이런 국가들의 한 달 동안 유예되고 했죠. 여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가 한다라는 점으로 상당히 좀 위기감이 고조됐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이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이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 같다. 어느 정도 뭐 경기 침체로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발언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총재 발언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컸다. 이렇게 좀 판단되고 결국 이제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이 서로 이제 각국마다의 그런 정들 서로 원하는 것들이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관세를 막 매기다 보면은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비싸게 서로 사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를 뭐 13,000원에 사들이면 당연히 물가가 서로 올라가죠. 네. 그래서 전 세계 각국들이 다 인플레이션의 위기에 놓여졌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아직까지는 좀 안정권이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뭐 현대차라던가 이런 데가 이제 또 31조 투자한다고 하고 하면서 관세를 좀 무관세로 한다. 이런 자동차 경우에는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 그런데 아직은 또 다른 것들 좀 아직 위기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점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고 여러 기술주들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 나스닥 지수가 좀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나스닥 위주로 하락폭이 참 두드러졌던 간밤 상황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불확실성에 시장은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듯 보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종목별로 한번 짚어볼 기업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엔비디아로 출발을 해보려고 합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테슬라와 엔비디아의 낙폭이 참 두드러졌었는데 엔비디아는 중국에서 약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중국 수출 이게 네. 완전히 이제 막힐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미국 정부가 이제 중국을 이거 지금 견제를 한 지 굉장히 좀 오래됐습니다. 사실 네. 바이든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견제를 했었고 그래가지고 트럼프 정부 때만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바이든 정부 때 어떤 견제가 있었는지 말씀드리면은 이 반도체 뭐 특히 AI 반도체 칩 이런 것들에 대한 견제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의 그런 여러 가지 향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 2024년을 주도했던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다른 기업보다도.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그전에도 수십 년 동안 존재했지만 2024년에 드디어 꽃을 피웠다. 그 두각을 나타내고 사람들한테 많은 대중성을 심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2023년, 2022년까지는 엔비디아가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냥 그래픽 카드 뭐 좋은 거 뭐 RTX, 지포스 뭐 이런 거 하겠지 뭐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잘 몰랐지만 2024년에 드디어 AI 반도체로 꽃을 피웠는데 네. 근데 이제 뭐 이 엔비디아가 사실 굉장히 잘 만듭니다, 칩을. 근데 이제 미국에서 어떤 견제를 했느냐, 중국에다가 H100,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H100 그 칩을 사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시스템, 컴퓨터 시스템에 도입을 하는데 H100에 대한 것들을 팔지 마라. 미국에서 이 엔비디아한테. 왜냐면 그런 첨단 반도체를 팔면은 안 된다. 지금 중국으로 다 유출이 되고 하면 중국이 그 H100을 바탕으로 해서 더 놀라운 반도체, 또 더 놀라운 컴퓨터, AI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H100 하지 말고 근데 이제 너무 또 안 팔면은 기업이 또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중국이란 시장이 크잖아요. 인구가 15억 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안 팔면은 우리 회사가 좀 돈 좀 수익 좀 남기고 싶다. 그렇게 요청하니까 미국에서 한 게 H100은 팔지 말고 H20을 팔아라. 네. 중국에다가는. 그래가지고 H20 같은 경우는 H100보다 성능이 좀 28% 떨어집니다.
예, 성능이 좀 28% 떨어지는 그런 것만 팔고 첨단 반도체는 팔지 마라. 뭐 최근에 나왔던 블랙엘도 마찬가지예요. 블랙엘도 못 팝니다. 중국에다가는. 근데 이제 기존의 H20은 팔 수 있어요. H20은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블랙웰도 쓰고 H100도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좀 남는 거 있잖아요. 남는 거 사실 뭐 잘 안 쓰는 거, 네. 잘 안 쓰는 거 재고 처리돼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중국으로 판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래도 이게 짭짤해요. 중국에서 굉장히 또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H20으로 굉장히 수익을 많이 올렸는데 중국이 또 가만 보니까 자꾸 관세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그럼 우리도 H20 안 살래. 뭐 이렇게 나온 거죠. 아니 그 정도 H20 정도 기술력이면은 우리도 만들 수 있어요. 뭐 이런 의미입니다. 네.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차라리 뭐 H100을 파는 것도 아니고 블랙웰을 파는 것도 아니고 왜 나한테 자꾸 H20만 자꾸 싸구려만 파냐. 네. 중국도 열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서로 지금 근데 이제 H20을 또 안 팔자니 또 돈 수익이 확 떨어집니다.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그래서 매출이 확 떨어지면은 결국 중국 시장이 크니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또 최근에 중국의 뭐 딥시크라던가 여러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어가지고 사실 뭐 딥시크 같은 경우는 첨단 반도체를 쓰지도 않았는데 뭐 진짜 좀 저렴한 반도체 H20 같은 그런 것만 써서도 그 정도 만드는 중국인들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엔비디아 입장에서 오히려 또 아쉬운 이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낙폭이 있었고 이런 정치적인 부분들은 어느 정도 지금 미국 정부라던가 또 한번 만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시진핑 주석하고 좀 만난다고 하니까 뭐 올해 안에 만날 것 같아요. 올해 안에 그 만나가지고 이제 정상회담을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뭐 반도체 같은 그런 부분들이 좀 풀리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반적으로 등락을 좀 반복하다가 오늘은 중국 관련 이슈 때문에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 이슈가 좀 일시적일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좀 더 갈 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더 갈 것 같아요. 네, 당분간은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많이 이렇게 열이 받아가지고 사실 뭐 농산물이라던가 축산물 이쪽도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고 네. 또 뭐 히토류 중국이 많은 자원들이 많죠. 리튬, 히토류 이런 광물 자원들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뭐 자꾸 안 판다, 아니 비싸게 판다 이러니까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뭐 핸드폰, 노트북, 컴퓨터 이런 전자기기 전부 다 히토류가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안 살 수가 없는데 이 전 세계가 정말 잘못된 게 있어요. 전 세계가. 뭐죠? 광물 자원이 중국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도 95%가 중국에 많이 있고 중국 위주로 있고 히토류도 이상하게도 땅이 전 세계가 지구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중국에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뭐 석탄밖에 안 나와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철도 있고 네. 뭐 석유도 안 나오고 히토류도 없고 우리나라는 뭐 리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중국이 95% 이상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아쉬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한 4월이나 5월쯤에 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만나면은 네. 그때 이제 뭔가 이 매듭을 풀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일단은 두 정상이 만나기 전까지는 아니면은 뭐 부총리라던가 아니면 장관, 경제부 장관 이런 분들이 만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말들이 사실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난다는 말들을 한 2달, 3달 뒤에는 만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결국 양국 정상들이 만날 때까지는 뭔가 좀 확실해질 때까지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엔비디아 함께 다뤄봤고요. 그럼 두 번째 종목 한번 출발을 해볼게요. 오늘 엑슨모빌을 한번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지금 현재 좀 핫한 알래스카 LNG를 먼저 했던 기업이다. 이런 기업으로 조금 인식이 잘 되고 있는데 간밤에 또 유가가 올라줬어요. 이 부분과 연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죠. 유가가 상승했던 수혜주다. 사실 간밤에는 뭐 기술주, 뭐 첨단 반도체, 뭐 아니면은 전기차 다 떨어졌잖아요. 네. 스마트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석유, 화학 이쪽은 올랐다라는 점이고 이 원유 재고,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공급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국제 유가가 1% 이상 상승을 했다. 이런 점들에 따라서 엑슨모빌이 올랐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것도 결국
관세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언급에 따라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이 중단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 이 원유의 최대 수입국이에요.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이 불안해졌다라는 점에서 결국은 중국, 베네수엘라, 그리고 미국 이렇게 3국이 좀 섞여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바이유라던가 WTI 등등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유가가 상승하면은 대부분의 또 석유화학주들은 상승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슨모빌은 미국을 대표하는 그런 석유 기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최근에 알래스카 쪽에서 LNG 관련해서 뭐 LNG 북쪽에 있는 LNG를 남쪽으로 끌어오겠다 이런 점들도 이슈가 있었고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유가의 상승 뭐 이런 점들 좀 반영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첨단 기술주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주가가 좀 탄력이 있는 석유화학 기업을 한번 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엑슨모빌이 사실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최근에 들어서 계속해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점에서 한 3월 6일부터 이렇게 바닥을 치다가 좀 올라가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좀 저점 반등인데 오늘 좀 특이한 점은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네, 윗꼬리를 상당히 좀 길게 달았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 여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윗꼬리 많이 달았고 계속해서 지금 상승세가 추세가 나아가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최근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윗꼬리를 달았는데 이런 점들은 윗꼬리라는 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는 탄력. 어쨌든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빨간색으로.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또 탄력이 나올 수 있는 118달러 선에서 120달러까지는 뭐 120달러는 당연히 돌파할 수 있고 125달러까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잠재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엑슨모빌 상황도 함께 짚어봤습니다. 윗꼬리를 참 길게 달았던 차트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어요. 그럼 다음 종목도 한번 출발해 보시죠. 저희 어제도 다뤘었는데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그룹. 급등에 급등을 해주나 했더니 또 아니네요. 그쵸.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오늘 증시가 좀 떨어지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트럼프 미디어 앤 이거는 이제 크립토닷컴과 함께 여러 가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던 기업이죠. 그래서, 지금 다 새로운 계약, 파트너십 체결 이런 점들이 좀 부각되는 상황이고, 어제 좀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좀 반작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이런 것들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그런 것들인데 보시면은 금융 브랜드를 중심으로 ETF를 출시 예정이에요. 자, 그리고 트루스 소셜 운영사 이렇게 좀 하고 있고 지금 올해 디지털 자산과 미국 기업 중심의 ETF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우리가 트럼프 미디어 이쪽도 보시면 좋은데 어쨌든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어제부터 해서. 저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종목이 원래 굉장히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바닥권에서 변동성이 커져서 어제 약간 십자가 모양 패턴 나오고 그리고 오늘 뭐 어느 정도 좀 음봉이 나오긴 했지만 어제의 상승분이 오늘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은 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변동성이 커진 점에서 좀 타점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지금 새로운 계약을 크립토닷컴과 파트너십을 맺었기 때문에 이런 시너지 효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코인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워낙 저점에 있었던 종목이다 보니 변동성이 좀 우려가 되는 종목이긴 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라는 글자 꼭 머리에 두고 트럼프 미디어 앤 테크놀로지 함께 대응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슈와 함께 종목들 체크를 해봤는데요. 그럼 또 밤에 우리를 다시 찾아오는 미증시 안에서 또 들어가 볼 종목도 궁금해집니다. 어떤 종목을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저는 P&G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P&G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생활용품입니다. 네. 여러 가지 생활용품들을 하고 있고 지금 프록터앤갬블인데 P&G라고 많이 불리죠. 그래서 지금 이 회사가 어떤 거를 다루는지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뭐 헤드앤숄더스라고 그리고 SK2 그리고 질레트 면도기 뭐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오랄비, 다우니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쓰고 있는 익숙한 브랜드네요. 네, 생활 속에서 뭐 이렇게 면도도 하고 화장도 하고 뷰티, 그루밍, 건강 관리 이런 것들로 브랜드가 돼 있는데 지금 이 종목이 지금 BOA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평가를 받았는데 신뢰 가능한 수익 성장
평가 기업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 한국은행 같은 약간 그런 인지도가 있는 그런 은행인데 여기서 이제 평가를 굉장히 좋게 받았다는 건 신용 등급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애널리스트들도 61% 매수 의견을 줬습니다. 자, 그리고 향후 10% 목표가 상승 전망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배당 수익률도 2.4%인데 배당이 뭐 높지는 않지만 2.4%라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배당이 아예 없는 기업도 많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근데 그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깔려 있는 뭐 은행 이자, 예금 이 정도는 되는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수익성이 꾸준하게 나오고 일상생활 용품이기 때문에 다양한 산업에서 또 다양한 나라들 180개 국가에서 엄청나게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경우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는 가중에서도 뭐 2%가량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저점에서 반등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 종목이 이 오늘 상승 반등 나온 것이 뭐 오늘 밤에도 어느 정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상승 반등 오늘 밤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P&G 함께 공략해 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슈와 함께 엮어서 종목까지 다뤄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